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자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 게스트를 초청했는데요, 입시 전문가님을 모시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속 시원히 긁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입시 유튜버 흠쌤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흠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100명 넘는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입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한테는 결국에는 이제 성적도 성적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입시에 성공을 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지금 정시와 수시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수시가 60%고 정시가 40%로 선발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요 대학 15개에만 해당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방대나 국립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서울의 모든 대학이 수시 60% 이상인 학교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내신 점수가 1점대, 2점대 혹은 3, 4점대 그 구간대별로 노릴 수 있는 대학이 그래서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냐가 솔직히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1등급이면 무조건 스카이다라는 이제 편견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건 솔직히 아니고요. 1등급이라 하더라도 스카이에 갈 수 있는 비율은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서울에 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했을 땐 제가 봤을 때 3등급 중반대에서 후반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등급에서 보통 2등급 중반대 친구들 인서울에 있는 그래도 이름 괜찮은 대학에 입학한다고 보시면 되고, 3등급 대 친구들은 거의 인서울에 있는 마지노선의 대학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천대, 경기대라든지 아니면 가톨릭대 이런 학교들을 입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구간 자체가 다르고 학과에 따라서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딱 구체적으로 내가 몇 등급에 무슨 학과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도 컨설팅 쌤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학교들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또 서울 학교에서 또 3점대냐, 예를 들면 일반고, 자사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일반적인 지방에 있는 학교라든지 수치가 대략 몇 점 정도를 보정한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일반고 기준으로는 전국 일반고가 다 똑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교 블라인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학교 명이 아예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즉 내가 서울 출신인지 경기도 출신인지 전라도 광주 출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명이 아예 가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사고, 특목고, 외고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블라인드 진행하고 있지만 자사, 특목, 외고 같은 경우 자체만의 학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생기부만 봐도 이건 대략적으로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일반고 친구들은 다 지금 현재 똑같이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일반고인지 서울에 위치해 있는 일반고인지는 사실 구분하기가 살짝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구분하기가 엄청 어렵고, 구분을 안 하려고 도입을 한 게 고교 블라인드고, 비교 내신 자체를 아예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내신 받기가 너무나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대입의 하나의 전략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최상위권이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특히 이과 최상위권들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의대를 수시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신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일단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노선 내신은 1.5에서 1.6 정도 보고 있고요. 일단 교과 전형으로,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으로 간다 하면은 진짜 1.12에서도 끊기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정말 내신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 가지 내신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역량까지 같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 컷이 한 1.5에서 1.6 정도 되고요. 일단 흔히 우리가 얘기하자 의치한 약대까지 들어올 수 있는 내신 컷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1.67 정도는 와야지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반고 기준으로는. 그런데 자사나 특목고 기준으로는 간혹 2점대 라고 했을 때 합격하는 케이스 워낙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단지 내신만 좋다고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뭐에 합격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반드시 수능 최저까지 완벽하게 사수하셔야지만이 합격선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받기가 쉬운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내신만 딸 줄 알지 오히려 모의고사 성적은 바닥인 친구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주요 과목 이외의 과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미체라든지 뭐 정보 등등 요런 과목들에 대한 관리도 다 빡세게 해야 되나요? 내가 무슨 학과를 준비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컨설팅한 친구는 패션학과를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술 챙겨야 되겠죠. 이거 내가 무슨 학과를 준비하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AI 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학과를 간다. 그러면 전공적 합성에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는 반드시 등급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간혹 뭐 일본어 같은 거 안 챙기고 막 중국어 같은 거 안 챙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만나보면. 그런데 한 가지 예시를 드리면 일단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즉 교과 전형은 전교과가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중국어 당연히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거 제가 맡았던 친구 중에 수험권에 있는 친구입니다. 성균관대 전자공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내신은 2.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성균관대 합격한 건 되게 너무나 잘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만약에 전교과를 다 잘 받았으면은 수능 최저까지 잘 나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고려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는 일본어가 7등급이었습니다. 갑자기 일본어 하니까 내신이 2점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에서 자격 조건 박탈로 인해서 결국은 받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여러분이 편식하게 되죠.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중학교 때 항상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1학년 입학하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다 날려먹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좋은데 막 한국사,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들이 다 3, 4 이래요. 고등학교는 대입에서 단위수를 적용해서 내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위수를 적용하면 통합사회는 보통 3에서 4고요. 통합과학은 4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도 3입니다.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이 단위수가 4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을 아무리 잘 봤어도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한국사를 망치면은 그거는 도루묵인 거예요. 잘 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교과를 웬만하면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처음 알았던 부분인데 제가 은미체는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은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특히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은미체까지 완벽하게 사수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아예 안 보는 학교들도 있는 거죠? 과에 따라서는. 네, 그렇죠. 은미체는 거의 보지 않지만 정보나 진로 선택 과목들은 그래도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로 선택에서 또 절대평가 체제로 A, B, C 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A를 받는다 하더라도 A를 받은 퍼센티지라든지 뭐 그런 평균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오히려 감점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대학에서 아직 지금 현재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해서 입시를 치르고 있는 게 많은 횟수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이과다 하면은 기하 혹은 과타, 물화생지2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A를 사수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대입에서 유리합니다. 교과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역량 자체를 다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다 챙기는 것을 추천드리고 영미문학 읽기, 뭐 심화 영어 이런 거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과 친구들 중에서는. 근데 영어 영문학과를 준비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과목 자체는 A를 사수하실수록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이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 생기부 관련해서 책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목이 정확히 뭐였죠? 한 번에 수시로 합격하는 생기부 만들기입니다. 생기부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들어가잖아요. 성적 포인트 이외에 다른 어떤 항목들을 챙겨야 되나요?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올해 고3까지가 자소서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고1, 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소서가 없었을 때 과연 나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냐를 체킹을 하셔야 돼요. 자, 나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에는 생기부를 전공적 합성에 맞추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고2
고2인데도 불구하고 전공이 결정이 안 됐거나 고1인데도 불구하고 문과 가야 할지 이과 가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입에서는 여러분이 이걸 빨리 결정할수록 유리한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전공적합성 어떻게 맞추느냐? 바로바로 세특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을 가장 중요하게 대학은 평가를 할 거고요. 과목별 세특을 그럼 어떻게 챙겨야 되냐? 학교에서는 여러분한테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에세이 작성해서 제출해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는 경복궁을 할 거고 어떤 친구는 한복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물어봐요. 경복궁을 하는 친구한테, 자, 너는 건축학과를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복을 한 친구한테 저는 그럼 넌 패션학과를 갈 거냐?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즉 학교에선 여러분한테 절대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는 다 알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내 전공과 연계한 발표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뭐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칼럼을 작성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으니까 고1 때부터 딱 내가 가고 싶은 학과 선택해서 그 진로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하는 게 베스트인데, 사실상 계속 꿈이라는 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고1 때는 여기 A라는 곳을 희망했지만 2, 3학년 때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망하게 되는 건가요? 이럴 땐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일단 종합 전형에서만 생활기록부가 거의 반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교과 전형에서도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동국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비교과 부분을 반영을 하긴 하지만 아직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나의 학과로 맞추시는 게 방향성이 될 것 같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자유롭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문과인데 영어 영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교과까지 영어 영문을 넣는 것이 아니라 교과에서는 뭐 1어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국제통상을 넣을 수도 있고 경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과에서도 내가 건축학과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컴퓨터공학과나 AI 학과나 내가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필요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고교 자녀를 두시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지만 학생들이나 혹은 본인들 혹은 학부모님들 많으신데 이제 이게 좀 와닿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생기부를 고등학교 들어가서 잘 챙기려면 지금 미리 중학교 때 좀 이거 정도는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문과를 갈 것인지 이과를 갈 것인지 빠르게 결정하실수록 유리합니다. 수학 선행은 완벽하게 좀 많이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수학을 좀 잘 선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과탐 선행이 되냐 안 되어 있냐가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리나 화학이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문과를 갈 거다 그러면 솔직히 과탐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문과 갈지 이과 갈지도 결정이 안 됐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진로부터 좀 결정하시는 게 맞고요. 이과 안에서도 학과가 정말 많고요. 문과 안에서도 학과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입에 유리한 학과는 솔직히 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이과라고 유리한 게 아니고 문과라고 유리한 거 아닙니다. 무슨 학과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대입은 정말 많은 전략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학과를 조금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가 아니라 플랜 B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 아이가 갔는데 입학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온다 해서 부모님들은 기대심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도 1학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지만 사실은 1학년 첫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점수 딱 나오는 순간 결정이 이미 된 거거든요. 내신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들어가니까 우리는 무슨 학과를 좀 대비하면 유리할까? 이것까지도 고민을 해놓으신다면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진로를 다시 결정하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항상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정시로 돌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독이면서 이제 계속 수시를 이제 포기하기 이르다라고 이제 하는데 거의 그게 강사들의 국룰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로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정시로 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모의고사가 올 2등급 되면 괜찮습니다. 모의고사는 올 2등급인데 내신이 3등급 대다. 정시로 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정시로 돌리는 건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만나본 케이스들 중에서 다
가는 건 되게 많이 부족한데 수학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논술 전형을 하면 좋습니다. 수리논술 자체가 다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학에 하루에 막 4-5시간씩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논술 전형으로 상위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막 내신이 한 뭐 6, 7 수시로 갈 수 있는 거는 좀 포기가 빠르겠죠? 그런데 정시에서, 그러니까 즉 모의고사에서도 5에서 6 나온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수시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시로 선발하는 비율이 현재까지 60%가 넘고 인서울의 주요 대학이 아닌 학교들은 70%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고1, 2때까지는 굉장히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성공적으로 정말 입시를 성공한 그런 케이스 있으면 하나만 사례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과는 현재 과탐2랑 기하 3학년 때 깔리는 과목 자체가 A, B, C로 산출되기 때문에 등급 올리기 되게 한계가 있고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곡선 찍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이 3등급 때였는데 내신이 1.0 나온 케이스가 있었고요. 네,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으로 입학을 했었어요. 다만 이과 친구들은 2학년 2학기 때까지 무조건 대신에 내신 사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 상승 곡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가 시시때때로 바뀌지 않습니까? 입시 전형에 큰 변화 같은 흐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고교 학점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갑자기 급격히 줄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고1 친구들까지는 현 상태 거의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작년부터 학교장 추천 자체가 많이 생기면서 주요 대학들의 교과 전형이 확대가 됐습니다. 올해가 2년 차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3년 차겠죠. 3년치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현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고1이나 우리 중3 친구들이 조금 고민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 정책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중3 친구들 중에서 지금 외고를 가야 되냐 아니면 자사고를 가야 되냐 특목고를 가야 되냐 이거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현재 정책에서는 일반고가 매우 정말 유리합니다. 지금 중3 친구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외고 5등급도 건국대 입학할 수 있다고 홍보해서 모집을 받았어요. 애들이 입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교 블라인드가 실행되고 나서는 입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대학 자체 내에서도 이왕이면 일반고를 선발하려고 하는 니즈가 큽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은 감사에 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 중3 친구들이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잘 확보만 할 수 있다면은 서울대는 각 학교당 2명 지금 선발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4%, 연세대학교 5%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까지 연대는 수능 최저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내신 받기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스카이에 가는 길이 외고, 자자, 특목고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구독자분이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경찰대를 희망하는 학생인데 내신 반영 비율이 이제 15%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1학년 1학기 내신이 지금 일반고 기준 7점대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내신을 끌어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가감없이 말씀해 주세요. 1학년 1학기 때 말아먹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찰대는 내신 반영 비율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경찰대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딱 경찰대만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이 완벽하게 좀 세팅될 수 있도록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모의고사에서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올 1등급은 나와줘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외로 경찰대나 아니면 육사, 공사, 회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자체내 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방향성은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 이외의 대학을 쓰는 거예요. 한 장의 티켓이 더 주어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경찰대를 가고 싶어서 경찰대로 다 맞췄어요. 그러면은 경찰행정학과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방향성은 좀 또 나만의 방향으로 맞추시는 게 좀 좋은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생기부를 전혀 보지 않고 내신 점수만 본다
본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시험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님의 그 의견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포인트가 좀 해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오늘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입시를 방향성을 결정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서 나의 성적보다도 성공적인 입시를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할 말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대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네, 이 책을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쌤 채널 들어오시면은 아무래도 짧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입시와 궁금하신 점 많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수시를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는 거. 수식 6장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 6장이나 되는 티켓을 다 버린다면 정말 여러분은 후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준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